이게 벌레라고요? 먹을 수 있다고요? 정말 벌레 같은 걸 먹는다니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이탈리아 로마. 전통과 예술이 숨쉬는 이 도시에서 벌어지는 이색적인 광경. 번데기 통조림을 사기 위해 줄을 서는 사람들. 누가 봐도 생소한 이 장면은 처음에는 작은 해프닝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엄청난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번데기가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건 SNS를 통해 확산된 한국 음식 영상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한 유튜브 채널이 주목받았어요. 채널의 주인공은 한국에서 여행 중 길거리 음식으로 번데기를 처음 맛본 한 이탈리아 요리사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는 한국의 번데기 노점을 지나가다가 한동안 멈춰서 고민하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벌레라고요? 먹을 수 있다고요? 정말 그는 두려워하면서도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한 통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한 입, 와, 믿기 힘들 만큼 고소하고 풍미가 깊은데요. 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번데기의 독특한 맛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벌레가 아니에요. 고소하면서도 고단백질이 느껴지고 육즙이 나오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이 맛은 트러플과도 비교할 수 있어요. 영상은 단 3주 만에 조회수 600만 회를 기록하며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번데기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상이 퍼지자 인스타그램과 틱톡에서도 번데기 관련 게시물이 폭발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번데기로 파스타를 만들면 어떤 맛일까? 이건 간단한 간식이 아니라 고급 재료야. 특히 이탈리아 사람들의 자부심, 트러플과 번데기를 비교하는 영상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트러플을 올린 브루스케타와 번데기를 올린 브루스케타를 동시에 시식하며 평가하는 영상에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반응했습니다. 트러플은 향이 강하고 고급스럽지만 번데기는 훨씬 고소하고 감칠맛이 더 풍부하다. 번데기 파스타는 트러플 파스타보다 색다르고 신선해요. 새로운 경험이네요. 그 결과 번데기는 더 이상 특이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SNS에서는 번데기 요리가 이탈리아 요리 문화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대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처음 번데기를 접한 이탈리아 미식가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전통을 고수하며 벌레 같은 걸 먹는다니 상상도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다른 한쪽은 새로운 맛과 재료에 호기심을 보이며 열린 태도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번데기를 한번 맛본 사람들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의 유명 셰프인 알레산드로 만치니가 번데기를 맛보고는 이렇게 평했죠. 한국 번데기는 특별한 간식이 아니라 완벽히 조리된 작은 보물 같은 재료입니다. 버터에 구우면 트러플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고 파스타나 리조토에 활용하면 감칠맛이 폭발합니다. 그의 발언은 언론에서도 주목받으며 번데기의 명성을 더 높였고, 몇몇 레스토랑에서는 실제로 번데기를 활용한 요리를 메뉴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번데기의 인기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저는 로마 외곽의 한 한인마트를 찾아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제가 본 것은 이미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는 풍경이었어요. 줄 맨 앞에 서 있던 한 남성에게 물었습니다. 번데기 때문에 이렇게 기다리시는 건가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SNS에서 이게 그렇게 맛있다고 하잖아요. 오늘은 꼭 한 통 구하려고요. 지난번에는 늦게 와서 못 샀거든요. 마트 안으로 들어가니 매대는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재고를 채우느라 정신이 없었고, 고객들은 오늘은 꼭 산다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죠. 직원에게 물어보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번데기가 너무 인기가 많아서요. 한번 들어오면 순식간에 동나 버려요. 특히 한국 요리를 좋아하는 이탈리아 분들 사이에서 유명해져서 수요를 따라가기 힘들 정도입니다. 번데기의 인기는 운이 아니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이탈리아 사람들을 사로잡은 것이죠. 번데기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 함량이 적어 헬스족과 건강을 중시하는 현대인들에게 딱 맞는 음식이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건강하면서도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간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번데기는 그 틈새를 완벽히 채웠습니다. 또 요즘 젊은 이탈리아 사람들은 전통 음식뿐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번데기처럼 생소하면서도 독특한 음식은 그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인스타그램과 틱톡에서 퍼진 번데기 요리 영상은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사람들이 직접 요리를 따라하거나 맛본 후기를 올리면서 번데기는 점점 더 대중적으로 알려졌죠. 번데기 통조림이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화제가 된 첫 번째 이유는 다름 아닌 그 맛이었습니다. 번데기를 처음 접한 사람들은 그저 호기심에 한 입을 먹어보았지만 그들이 공통적으로 말한 것은 믿기 힘들 만큼 고소하다는 점이었죠. 특히 번데기의 고단백질과 건강에 좋은 성분은 현대인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건강한 재료를 중시하며 유기농이나 자연에서 온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번데기가 지구 환경에도 도움을 주는 지속 가능한 음식으로 주목받으면서 더욱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건강 유튜버 지오반니 리카르디는 번데기를 맛보고는 자신의 채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벌레라는 이유로 처음엔 꺼려졌어요. 하지만 이게 고단백질 간식이라는 걸 알게 되고 한 입 먹어보니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트러플처럼 풍미가 깊고 고소한데 단백질 함량이 엄청나요. 게다가 지방이 적고 운동 후에 먹기 딱 좋은 건강 간식이에요. 그의 말처럼 번데기는 실제로 단백질 함량이 높아 운동 후 에너지를 보충하기에 이상적이었고 이탈리아 젊은 헬스족 사이에서 단백질 폭탄 간식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틱톡에서는 사람들이 번데기를 먹고 운동 효과를 자랑하는 영상을 공유하며 열풍이 더욱 커졌죠. 번데기의 두 번째 매력은 바로 조리법의 다양성이었습니다. 번데기를 통조림에서 꺼내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SNS에서는 번데기를 활용한 요리법이 수백 가지나 공유되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리법이지만 버터와 번데기의 조합은 누구나 좋아하는 맛이었습니다. 번데기를 버터에 살짝 구워 고소한 향을 더하면 마치 고급 트러플을 볶아낸 것 같은 풍미를 느낄 수 있었죠. 여기에 약간의 바질을 얹으면 이탈리아 사람들이 사랑하는 브루스케타처럼 즐길 수도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반응을 얻은 요리는 바로 번데기 파스타였습니다. 올리브 오일에 번데기를 볶아 파스타 면과 함께 버무리는 간단한 레시피인데요. 사람들이 번데기를 트러플 대용으로 사용하며 신선한 맛이라며 극찬하기 시작했습니다. SNS에는 이런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번데기 파스타를 시도했는데 정말 맛있어요. 트러플보다 더 감칠맛이 깊네요. 고소한 번데기와 올리브 오일, 파스타의 조화가 이렇게 좋을 줄이야. 리소토에 들어간 번데기. 한 미식 유튜버는 번데기를 리소토에 넣는 요리법을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통은 해산물 리소토를 많이 먹는데 번데기를 넣으니 훨씬 깊은 맛이 나요. 번데기의 육즙이 쌀에 스며들어 특별한 풍미를 더해줍니다. 번데기를 구워 간단히 소금과 허브를 뿌려 먹는 레시피도 SNS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와인과 곁들일 수 있는 스낵류가 인기가 많기 때문에 번데기를 와인 안주로 추천하는 영상이 폭발적으로 조회되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번데기의 인기를 가장 크게 키운 것은 단연 SNS의 파급력이었습니다. 틱톡에서는 번데기를 먹어본 사람들의 반응 영상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처음 번데기를 접할 때 보이는 놀람, 두려움, 그리고 예상 밖의 감탄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이런 솔직한 반응이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며 조회수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이런 반응 영상들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스토리로 진행되었죠. 번데기 통조림을 보고 경악, 한 입을 먹기 전 망설임, 한 입 먹고 나서 깜짝 놀라며 맛있다, 고 외침, 친구들에게 추천하며 직접 먹어봐야 한다고 말함. 이런 영상들은 번데기가 이색적인 음식이라기보다는 꼭 시도해봐야 하는 도전적인 미식 경험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로마와 밀라노의 몇몇 한식당은 번데기를 메뉴에 추가하며 SNS에서 유명세를 탔습니다. 사람들은 번데기 요리를 먹고 사진을 찍어 올리며 이탈리아에서 한국을 맛볼 수 있는 곳이라는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았죠. 특히 번데기를 구운 뒤 고추장을 살짝 곁들여 낸 요리는 이탈리아의 미식 블로거들에게도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번데기의 맛은 한국 고추장과 만나야 완성된다며 벌레가 아니라 완벽한 조화의 예술이라고 표현했죠. 이탈리아는 전통을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음식에서도 오래된 레시피와 고유의 맛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처음에 번데기가 알려졌을 때
일부 사람들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번데기의 신선함과 이색적인 매력은 그런 전통주의자들조차 설득해 나갔습니다. 번데기는 길거리 간식을 넘어 고급 레스토랑의 셰프들 사이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쉐린 스타 셰프 알레산드로 만치니가 번데기를 활용한 요리를 선보이면서 번데기는 유행을 넘어선 정식 미식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되었죠.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한국 길거리 음식을 따라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번데기의 감칠맛은 기존의 어떤 재료로도 대체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번데기를 제 요리의 핵심 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번데기가 이탈리아 사람들 사이에서 열풍을 일으키기까지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벌레를 먹는다 라는 첫인상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기 때문이죠. 로마 시내의 한 작은 한식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번데기 요리를 소개하겠다고 메뉴에 올렸을 때 일부 고객들은 이렇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이건 먹을 음식이 아니에요. 벌레를 어떻게 먹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걸 정말 먹나요? 특히 고풍스러운 요리를 즐기는 전통주의자들 사이에서는 비위상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이런 부정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한 입이라도 먹어본 사람들은 대부분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한 미식 이벤트에서 번데기를 처음 맛본 이탈리아의 유명 음식 평론가 안토니오 스칼리의 사례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번데기를 접하며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한국 음식은 좋아하지만 벌레는 절대 먹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번데기를 올리브 오일에 볶아 파스타와 함께 제공받았을 때 그는 처음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가 한 입을 먹고는 잠시 멈추더니 이렇게 말했죠. 이건 정말 고급스러운 재료군요. 벌레라는 생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감칠맛이 깊고 고소하면서도 식감이 매력적이에요. 이건 한 번 더 먹고 싶습니다. 그의 발언은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번데기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번데기에 대한 오해를 풀고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그 매력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은 바로 현지의 한인들이었습니다. 로마와 밀라노에 있는 한인마트들은 SNS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한 번데기의 인기를 이어가기 위해 번데기를 중심으로 한 요리 체험 이벤트를 열기 시작했죠. 특히 로마에서 열렸던 번데기 체험 행사에서는 번데기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가 등장했습니다. 번데기를 넣은 해산물 리소토, 고추장을 곁들인 번데기 구이. 이날 행사에 참여한 이탈리아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한 현지 여성 참가자는 번데기 크림 파스타를 맛본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벌레라는 생각에 손이 가지 않았는데 한 입 먹어보니 그저 고소한 해산물 같은 느낌이에요. 크림 소스와도 이렇게 잘 어울릴 줄 몰랐어요. 이 행사를 기획한 한인마트 매니저 김지훈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번데기가 벌레로 여겨지는 건 안타까운 일이죠. 한국에서는 이게 소중한 단백질 간식이고 감칠맛이 뛰어난 식재료예요. 그 매력을 알리기 위해 이런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번데기는 새로운 음식을 넘어 한국과 이탈리아의 문화적 연결고리로 자리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번데기를 통해 한국의 길거리 음식 문화를 배우고 한국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 독특한 재료를 요리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SNS에서는 이런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번데기 문화가 정말 흥미롭네요. 길거리에서 간단히 사먹는 간식이라니 이탈리아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이제 번데기를 먹을 때마다 한국 길거리 음식 노점에서 사먹는 상상을 하게 돼요. 한 이탈리아 음식 블로거는 직접 한국을 방문해 번데기를 먹으며 이런 후기를 남겼습니다. 한국에서는 번데기를 먹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작은 종이컵에 따끈한 국물을 담아 번데기를 먹는 모습에서 그들의 소박한 음식 문화를 느낄 수 있었죠. 이제 저는 한국 사람들의 삶과 정서를 담고 있는 요리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번데기 열풍은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요리 문화에도 작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로마와 밀라노의 몇몇 레스토랑에서는 번데기를 활용한 퓨전 요리를 선보이기 시작했죠. 특히 미쉐린 가이드에 등재된 한 레스토랑에서는 번데기를 활용한 리소토 알번데기라는 메뉴를 추가했습니다. 셰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번데기는 고소한 맛과 깊은 감칠맛이 특징인 독특한 재료입니다.
우리는 이 재료를 통해 한국의 소박한 길거리 음식과 이탈리아의 정통 요리를 연결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한 식품기업에서는 번데기를 활용한 간편 스낵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스낵은 와인 안주로 적합하며 트러플보다 저렴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맛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번데기는 처음에는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생소하고 충격적인 음식이었지만 그 고소하고 독특한 맛과 감칠맛 덕분에 점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통조림은 한국 음식의 일부분이 아니라 한국과 이탈리아를 연결하는 새로운 미식 경험의 매개체가 되었죠. 번데기 열풍은 음식의 인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번데기를 통해 한국의 음식 문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소박하고도 특별한 정서를 이해하게 되면서 깊은 문화적 교류가 시작되었죠. 로마 외곽의 한 작은 한식당에서는 매주 금요일 저녁 번데기 요리 클래스가 열렸습니다. 이 클래스는 한국 음식에 관심이 많은 이탈리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로 참여하는 사람들까지 다양했어요. 클래스에 참석한 한 가족의 이야기는 감동적이었습니다. 밀라노에서 왔다는 카를로 씨와 그의 아내, 두 자녀는 한국 음식을 좋아해서 이 클래스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처음 번데기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는 반신반의했지만 맛을 본 후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수업 중 셰프가 번데기를 간단히 구워서 아이들에게 권했습니다. 8살 난 소녀가 한 입 먹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빠, 이건 너무 맛있어요. 또 먹고 싶어요. 그녀의 말을 들은 아버지 카를로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작은 벌레가 이렇게 큰 행복을 줄 줄은 몰랐네요. 한국 사람들은 이걸 보통 어떻게 먹나요? 셰프는 카를로 씨에게 한국의 전통적인 번데기, 노점 문화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족이나 친구끼리 길거리 음식을 즐기곤 해요. 번데기는 특히 추운 날 따뜻한 국물과 함께 간단히 즐길 수 있는 간식이죠. 이렇게 종이컵에 담아 먹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곤 한답니다. 그 설명을 들은 카를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걸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겠어요. 번데기 덕분에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따뜻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느껴지네요. 이탈리아에서 번데기는 새로운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내의 한 한식당에서는 이런 특별한 만남도 있었습니다. 한쪽 테이블에는 한국에서 유학 중인 대학생 정수연 씨가 앉아 있었고 그의 맞은편에는 한국 음식을 처음 접한다는 이탈리아 여성 마리아 씨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마리아 씨가 번데기 요리에 대해 묻자 정수연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번데기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족들과 번데기를 먹으며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이젠 이 음식이 그리울 정도예요. 마리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번데기가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안에 추억과 따뜻함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 대화를 나눈 후 마리아 씨는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번데기는 통조림이 아니다. 이 작은 음식 안에는 한 나라의 문화와 사람들이 서로를 연결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번데기가 이탈리아에서 인기를 끌면서 로마 한복판에서는 특별한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바로 한국 길거리 음식 페스티벌이었죠. 번데기를 비롯한 다양한 한국 길거리 음식들이 소개되었고 이날 행사에는 이탈리아 현지인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까지 몰려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행사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부스는 단연 번데기 구이 부스였습니다. 번데기를 버터에 구워 고소한 향을 풍기고 고추장 소스를 살짝 곁들여 내는 이 메뉴는 순식간에 매진되었습니다. 특히 한 할머니와 손자가 나눈 대화는 행사 관계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할머니, 이게 번데기라는 거예요? 벌레인데 이렇게 맛있어요. 손자의 말을 들은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처음엔 놀랐지만 결국 음식은 맛으로 말하는 거란다. 이걸 먹고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따뜻하고 소박한 음식을 즐기는지 알게 됐어. 페스티벌 마지막에 주최 측은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번데기라는 음식은 한국 사람들이 서로의 삶을 나누는 작은 매개체였고 오늘날 우리 모두를 연결해주는 또 다른 다리가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감동을 주는 음식으로 자리 잡았죠. 밀라노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한국 문화를 배우는 수업 시간에 번데기를 소개하며
학생들이 직접 맛보고 감상을 나누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은 예상외로 긍정적이었는데요. 처음엔 겁이 났지만 먹어보니 고소하고 맛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왜 이걸 좋아하는지 알겠어요. 다음에는 부모님께 번데기를 소개하고 싶어요.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한 학생은 수업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번데기를 통해 한국 문화를 배우면서 음식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탈리아 전역에서 번데기는 한국 음식 이상의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번데기를 통해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음식이 얼마나 강력한 연결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깨달았죠. 번데기는 이제 한국을 이해하는 첫걸음으로 불릴 만큼 이탈리아 미식가들 사이에서 새로운 문화적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로마 외곽의 작은 한 식당, 그곳에서 일어난 한 감동적인 에피소드는 번데기가 이탈리아에서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는지 잘 보여줍니다. 이탈리아 현지인 부부가 아들 리카르도를 데리고 식당에 방문했어요. 그들은 한국 음식을 처음 접해본다고 했지만 특히 번데기에 대한 호기심이 컸습니다. 그들의 아들 리카르도는 음식에 대해 까다로운 아이로 유명했죠. 식당 직원은 조심스럽게 번데기를 구워 가족에게 내놓았습니다. 리카르도가 번데기를 한 입 먹고는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말했습니다. 이거 맛있어요. 엄청 고소하고 부드러워요. 그 말을 들은 부모님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음식을 이렇게 좋아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번데기를 먹고 이렇게 행복해하는 걸 보니 한국 음식에 감사하게 되네요. 이 가족은 이후로도 종종 이 식당을 방문해 번데기와 함께 김치찌개, 불고기 같은 한국 음식을 즐기며 번데기에 얽힌 이야기를 다른 가족들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북부 밀라노에 위치한 한 미쉐린 레스토랑. 이곳의 주방에서는 새로운 실험이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번데기를 활용해 이탈리아 전통 요리와 한국의 감성을 결합하는 메뉴를 개발 중이었죠. 셰프 알레산드로 비앙키는 한국 여행 중 처음 번데기를 맛본 뒤 그 매력에 빠져 자신만의 스타일로 요리를 재창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번데기의 고소한 풍미를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번데기는 이색적인 재료가 아닙니다. 이 작은 재료 안에 자연의 맛, 그리고 한국의 음식 문화가 담겨 있어요. 저는 번데기를 통해 새로운 요리 세계를 열고 싶습니다. 그의 메뉴 중 가장 큰 인기를 끈 요리는 번데기 트러플 리소토였습니다. 이 요리는 번데기의 고소함과 트러플의 향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식당을 찾은 고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이 요리를 맛본 한 고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탈리아와 한국의 맛이 이렇게 조화로울 줄 몰랐어요. 덕분에 새로운 미식의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번데기는 이탈리아 사람들의 시각과 고정관념을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엔 벌레를 먹는다는 편견으로 다가섰지만 매력을 알게 된 뒤 그들은 이제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SNS에서는 이런 댓글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번데기를 통해 한국 음식을 처음 접해봤어요. 이제는 불고기, 비빔밥 같은 다른 요리도 더 알고 싶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독특한 음식을 즐기면서도 그 안에 담긴 문화를 공유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번데기는 그 좋은 예 중 하나입니다. 특히 번데기의 인기는 한국 음식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김치, 불고기, 그리고 한국 길거리 음식들이 주목받으며 한식당과 한인마트는 연일 북적였죠. 번데기 열풍은 이탈리아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음식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었고 그 과정에서 소통과 연결이라는 감동을 만들어냈습니다. 한 인스타그램 사용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번데기를 먹어본 경험은 제게 정말 특별했어요. 처음엔 겁이 났지만 그 안에 담긴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더 이상 벌레처럼 보이지 않더군요. 이제 저는 음식을 통해 세상을 더 넓게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국의 작은 번데기 통조림 하나가 이탈리아를 뒤흔들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번데기라는 소박한 음식이 우리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된 것 같아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이런 이야기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국 문화가 전 세계 곳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